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죠. 한 주간을 마무리할, 특히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한 한 주였었죠. 바로 2017년 첫 해를 시작하는 바로 그런 한 주였었는데요. 자, 그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가 좀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음 한 주에 여러분 다시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KTX가 생긴다고요? 예, 요즘 고속철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좀 쉬잖아요. 뭐 많이 쉴 때는 7-8번까지 쉬는데, 보통 5번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정거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차는 여기 정차, 예. 평균 5개 정도 맞습니다. 역에 서는데요. 예.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르면 오늘 6월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지 않고 무정차 운행을 하는 고속철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해요. 예. 요금은 지금이 평균 정방향 기준으로 할 때 59,800원인데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예.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걸리면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면 물론 비행 시간은 1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수속하고 옮기고 시내 통과하고 하는 건 걸린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이 넘는데 예. 어떻게 보면 KTX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비행기를 탈 때보다 더 10분 정도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광주나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 고속철도도 무정차 운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나 목포까지 그러면은 한 1시간이면 가겠네요. 예?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걸리지 않을까요? 예. 1시간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예. 제가 원래 좀 이게 과장이 심해서. 예. 비행기로는 1시간 가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게 몇 달 됐는데 벌써 바꾸네요. 예? 100일 정도 돼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보긴 해야 될 텐데 예. 경제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제부처 내진 정부부처 지금 업무보고 기간이잖아요. 어제 예.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0분 토론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 예. 30분 토론 시간 때 한 KDI 연구원이 3만 원 식사 그 제한 금액이 2003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만 개정해도 이 350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10, 12 맞다면 2만 원씩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원법 개정을 반대한다.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의 개정 작업 중에 부처 간 갈등, 힘겨루기 양상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화훼, 특히 이제 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큰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한우 농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승진하고 이러면 선물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힘드니까 뭐 화훼 농가 말씀하신 한우 농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옥시 방지법이 도입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늘 옥시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그 결과도 비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작년에 이미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배상액이 최고 1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1억 원이 적지 않다 이런 금액이다 볼 수 있지만 사망사고가 난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돈으로 830억 원 정도의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턱없이 잦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이른바 징벌배상제, 옥시방지법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제 플러스해서 그 집단소송제도 같이 결합에 대해서도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만 승소해도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도 같이 도입돼야 된다. 그래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유커라 그러죠.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외 명품 구입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많이 산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유커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시내 면세점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도 돼요. 근데 왜 한국에서 사냐 하면 이제 이른바 짝퉁이 좀 없고 실제적으로 또 가격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와서 해외 명품 뭐 아니면 한국 화장품 싹쓸이에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지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저기 구석구석 가서 뭐 먹고 작은 뭐 농산물 이런 거 많이 샀는데 일본도 이제 한국처럼 시내 면세점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명품 매출이 되게 늘었다는 거죠. 작년에 경기 침체다 하면 다들 명품 뭐 사는 걸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명품 매출이 국가별로 다 줄었는데 일본은 10%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인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선 이런 농담이 있다라고 해요. 중국인 유커들은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고 일본인은 300엔, 우리 돈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간다. 대부분 명품들은 일본에 관광 간 유커들이 산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로 치면 설날, 음력설이죠. 중국으로 치면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중국 유커들이 여기저기 해외로 나갈 텐데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더 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내수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자, 그리고 새해부터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물가는 지금 통계로만 보면 1%대 뭐 0%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다 느끼시겠지만 통계는 이렇지만 생활적으로 느끼는 건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활 물가, 특히 식탁 물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사이에 된장의 대표 상품은 26%, 뭐 식용유 대란도 있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10%, 아이스크림도 12%. 이제는 맥주, 소주 가격도 다음 주부터 뭐 100원씩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 이번 주에 빨리 마시겠네요. 그래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덜 마셔야 되겠죠. 도로 인플레인자에서 계란 대란도 일어나고 채소 가격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다가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오르면 정부는 뭐 디플레 우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정말 통계와는 너무 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문제죠. 전체적인 디플레이션인데 생활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게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CEO죠. 저커버그가 정계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기업 열심히 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저커버그 CEO도 매년 새해 소망은 새해 목표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그리고 독서 이런 게 새해 목표였는데 네. 올해는 뭐 이상하게 미국 전역 투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또 정치인들이 민생 투어 민생 그러면 투어. 뭐 우리나라가 예. 근데 미국 전역을 투어하겠다는 게 장난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겠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네. 그것도 많이 들어본 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커버그 CEO는 평소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민자 억제 정책을 한다니까 반대한다. 예. 그리고 이민자 보호를 하는 그 단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계 진출하는 것 아니냐, 그 야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미국에 쏟아지고 있는데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아직까지 맞다 안 맞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이런저런 억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정치 얘기할 때 뭐 외국은 뭐 안 그렇다 이러는데 정치의 근본은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예? 예. 권력적 현상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고 자기 분야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교수님도 듭니다. 꼭 그러셔야죠. 예.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자, 오늘만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 승마가 참 관심이 많아졌어요, 온 국민에. 그죠? 예, 그렇죠. 정유라 때문에 그런데 또 어제는 그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역시 승마 선수죠. 예. 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요새 왜 이런가 그랬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회장, 부회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 승마협회가 정말 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이 소신인지 배짱인지 아니면 이 무책임인지 무감각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 체육회 산하단체가 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승마협회가 집행부 인준 요청안을 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 회장, 또 이 삼성전자 전무인 황성수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임을 시킨 겁니다. 이 박상진 회장, 또 이 황성수 부회장, 이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는 회사죠. 이 BDX 스포츠하고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장본인이고요. 이 정유라 씨의 독일 전지 훈련을 위해서 35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승마협회가 이미 문체부하고 체육회 감사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승마협회 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해당 임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맞죠. 지금 실제로 확정된 어떤 위법을 저지른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은 맞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감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조금 헤아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예. 그래서 대개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일단 이 직무 정지까지는 가거든요. 그런데 뭐 그대로 새롭게 회장, 예. 부회장으로 이 선임해서 승인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 현실 감각하고 좀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는데 바르셀로나 3인방이 대표팀에 합류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바르셀로나 3인방은 현재 이 바르셀로나 연령별 팀에서 뛰고 있는 이 축구 유망주 3인방을 뜻하거든요. 예.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 이 3인방을 포함해서 20세 이하 대표팀 25명이 16일부터 이 3주 동안 이 포르투갈에서 전지 훈련을 가질 예정이고요. 예. 이 전지 훈련 동안 이 포르투갈 20세 이하 대표팀하고 친선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예. 이 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이 20세 이하 대표팀이 이 대회에서 8강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인방은 아주 훌륭하고 대견하고 정말 아주 좋은 3인방인데 근데 또 다른 3인방 그러면은 또 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예. 예. 자, 축구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선수들을 한꺼번에 대거 영입하는 이른바 폭풍 영입으로 이 화제가 됐던 강원FC 얘기인데 일본인들이 강원FC 연관 회원권을 단체로 구매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를 밝힌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일본에 사는 이 나리타 타카코시가 주인공인데요. 예. 이 강원FC 구단 관계자를 통해서 연간 회원권을 단체로 구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강원도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요. 이 특정 경기도 아니고 연간 회원권을 사겠다고 해서 이제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한류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 나리타 씨가 이 그룹 샤이니의 멤버인 이 민호의 팬입니다. 근데 민호의 아버지가 강원FC 최은겸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원FC 팬이 됐고요. 예. 이 샤이니 민호하고 아버지 최은겸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강원FC 연간 회원권을 단체로 구매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 이 나리타 씨가 SNS를 통해서 일본 팬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더 놀라운 게 이 연간 회원권 구입하더라도 매 경기마다 응원하러 오기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회원권을 강원도에 기부해서 이 소외 지역의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경기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가슴까지 찡해지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놀랍기도 했고요. 이게 한류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아니 참 정치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데 예.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예.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일본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인식 감독이 우승환 선수 WBC 대표 선발에 유보했다는 소식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우리와 1라운드 같은 조에 편성된 네덜란드의 전력이 지금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덜란드 하면 우리가 이 WBC에서 좀 악연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3년 이 WBC에서 우리 대표팀이 네덜란드에 0대5로 패했습니다. 아하. 이 충격적인 패배였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2013년하고 2014년 이 두 시즌을 국내 프로리그 삼성에서 뛰었던 벤데널크 선수가 예. 네덜란드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예. 이 현재 벤데널크 선수가 일본 소프트뱅크 소속인데 예. 2014년에 13승 4패로 이 삼성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이 내야수들을 메이저리거로 꽉 채웠습니다. 이 탄탄한 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예. 1라운드 A조가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인데 이 김인식 감독도 A조에서 이 최강으로 네덜란드를 손꼽고 있고요. 예. 이 상위 두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팀 현재 이 선수 구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번에 이 WBC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재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농작품,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언제나 4부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좀 뜻깊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출발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한마디가 있죠. 광고 듣고 그 한마디 들어보시죠.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 안고 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오늘은 가수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 두 손 너에게 가사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얼쑤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배경음악과 함께 자, 저희가 대선이 있는 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코너입니다. 출발 사랑방인데요. 나란 일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좀 고상해 보이는데 정치 얘기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사랑방에서 담소 나누듯이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매주 금요일 마지막 코너 딱딱하지 않게. 저는 원래 딱딱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은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로 오셨다고 우리 작가가 그러는데 선비는 아니고 그냥 오신 건데. 자, 이 매주간 말이에요. 예. 김원국 교수님부터 이 사자성어를 하나씩 꼽아보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딱
그러니까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예? 딱 사자성어로. 이런 걸 저한테 시키지 않는 건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한자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예, 김원국 교수님은 어떻게? 네, 너무 딱딱할까 걱정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이번 주 보면서 원래 목소리도 아주 근엄하시잖아요. 네. 이번 주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예. 장두노미라는 제가 이래서 제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처음 들어요. 지금 장두노미가 뭐예요? 이 2010년에 교수신문에서 뽑았던 사자성어입니다. 예. 장두노미 설명을 드리면요. 예. 감출장자다 머리두자 머리를 감추고 그리고 드러낼 노자에다가 꼬리를 드러낸다. 예. 다시 말해서 타조 있죠. 예. 타조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역동적인 이 몸동작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적에게 쫓기면은 고개를 먼저 쳐박는답니다. 덤불에. 그런데 고개를 쳐박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시 예.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다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건데요. 이런 과정을 저는 세 여인을 통해서 이번 주에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거짓말이다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에서 느꼈고요. 두 번째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참 좀 입만 열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네. 뭐 한 번도 뭐 학교도 뭐 단 한 번 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7명의 교수들에게 다 이 학점 받는 이 코치를 네. 다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왔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미리 국선도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미리 변호인과 짜맞춘 그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역시 최순실 씨 네. 어제 재판에 등장했는데요. 다 부인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까지 그리고 검찰 조사 모든 증거 휴대폰 메모리 비망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안들까지 전부 부인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세 여인이 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장두노미를 골랐습니다. 저는 사실 최순실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그 강력한 멘탈. 예? 와, 이거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거 참. 지금 우리 김우석 소장님은 뭘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귤화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사실 귤이요? 귤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 뭐 이게 내용 자체는 많이 인용이 됐던 거라서 많이 아실 텐데 저도 뭐 귤화위지 이거는 한자로 귤이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말도 안 나와. 예. 교수님 잘하실 텐데요. 저는 귤이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동진 팀장이 귤은 우리나라 말로 밀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긴 맞죠. 귤화위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사실은 왜 이렇게 정치권에 이상한 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밖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천 때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배지만 달면은 또는 당직만 달면은 이상하게 지탄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밖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밖에서는 괜찮은 분이 안에 와서는 이럴까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 두 가지. 임명진 위원장은 이제 본인은 새누리당을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 각자의 주장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공방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두 가지인데 허명을 가지고 있는 외부 그런 사람들이 당이나 국회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권의 토양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들이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계속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을 좀 바꿔야 객토를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뭐 새누리당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권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 밥에 그 나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을 얘기하는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못 믿겠다고 해서 성직자도 왔는데 내부에서 그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심각하게 그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4.19나 60 같이 국민의 엄청난 그 에너지가 결국은 시스템을 바꾸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이제 그 4.19 60 말씀하셨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과정에서 4.19 60 정도의 비슷한 그 촛불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촛불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광장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촛불 민심, 독일의 디 차이트라든가 뭐 알게마이너 차이통 여러 언론들, 전 세계 언론들이 알게마이너 차이통. 네, 예. 이런 언론들이 정말 유럽과 미국, 다시 말해서 서구 민주주의가 출범했던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라.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뭐 테러라든가 폭동 얼마나 많습니까? 충격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100만 명 이상, 연인원 10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단 한 명의 연행자도 또 쓰레기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질서 높은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는 촛불이었는데요. 이 촛불의 민심을 뭐 배후 세력이 있고 나중에 뭐 주체 사상 이런 얘기까지 색깔론까지 들어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이거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과거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민주주의와 자유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국민들의 외침을 이런 그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21세기의 변호인으로서 국민들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의 자질까지도 저는 생각하면서 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안들. 아까 제가 장두노미 말씀드렸죠. 장두노미가 중국 원나라 때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당시 원나라 때 문인 장가구라고 하는 사람이 점강진 범귀거래사라고 하는 데서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처옛날부터 인간의 거짓말이라든가 인간의 사고 체계에 대해서 이런 장두노미와 같은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들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 부소장님. 일단 촛불이 민심의 모두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했으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촛불 민심이 민심은 아니다. 이게 전면 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일단은 뭐 정치를 해야 할 때는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 법적 논쟁, 법적 공방을 해야 할 때는 법원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뒤늦게 그 정치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측은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한 거는 여기에서 그 미련을 가지고 계속 버텨나가고 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재판 결과, 헌재의 결과 상관없이 인용이 기각이 되더라도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고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거지 법리 논쟁을 해야 할 때 정치를 끌어들여서 색깔 논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사실 이 촛불 집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그 이념 지향성을 띤 집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뭐 보면은 정말 보수들도 많이 나가요. 심지어 기업하시는 분들 있죠. 회장님들이 가족들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러면은 뭡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종북도 아니고 이 좌파도 아니고 이런 분들인데 아주 그것도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 하시는 회장님들도 나가 보시는 그런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저도 주변에 그 보수적이면서 주변을 잘 돌보시는 따뜻한 그런 보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나가는 모습,
뭐 분노해서 나가시는 저에게 직접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망할 수 없다. 내가 준 표가 이렇게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꼭 나가고 싶다라고 하고 실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변호인이 만일의 경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충분히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하는 모습들 결국은 시대 정신도 그렇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결국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좀 집단 의식에 대한 집단 이성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고 그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도 국민 투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수결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김은석 부소장님 그저 임명진 아까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서청원 전 대표 아주 공방이 아주 정말 치열해요. 그죠? 네. 근데 이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성직자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외부에 있는 성직자를 모셔왔는데 지금 그 돌아가는 양태를 보니까 정치권 이상의 말이 막말이 막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 이게 포문을 연 건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이 뭐 종양이다, 할복이다, 뭐 인적점 인부는 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거칠게 했던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알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서청원 대표나 뭐 이런 쪽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게 거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하루 이틀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이해를 구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도 이해를 구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리고 또 혼자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당내 주류들을 설득해가지고 모셔왔던 사람 입장에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권의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전혀 정치를 모르는 분을 명망가라고 모셔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서 이소부가에 나오는 개구리 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하늘에 비는 거예요. 왕을 내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통나무를 보내줘서 통나무가 만만하니까 좀 무서운 왕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황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개구리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연못에는 개구리가 안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개혁이냐. 과연 이게 초토화시키는 게 개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은 정치권이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황골탈퇴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뭔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뭐 대안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합당한 것이지 외부에 있는 분들을 갑자기 수혈을 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사태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회에 결국은 비상사태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극단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해 직전에 이런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셨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냥 성직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도 뭐 성희롱이라든가 사실은 그 당시에 관대한 그런 시각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단호한 칼을 휘둘러서 새누리당을 개혁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을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 항상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애정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들어와서 저는 새누리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읍참마속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비박 진영이 얘기했던 친박팔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은 개혁이냐 개혁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느냐는 새누리 목장의 결투의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요. 네. 저는 참 좀 답답한 게 우리나라 정치권이요.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이 좀 그런지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정기 은퇴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예? 그리고 뭐 탈당을 하라고 그러질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정기 은퇴, 탈당 이런 거는 본인이 결단을 할 문제지 이게 딴 사람이 얘기할 문제는 전 사실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정기 은퇴하죠. 아니 왜 갑자기 정기 은퇴를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과한 발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 궁금해서 여쭤도 봤는데 정확한 맥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의 극단적인 불신 속에서 자칫하면 이 자초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백지위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30명 정도 백지위임을 했다고 의원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각자 보면은 다 사연이 있어요. 정가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가 탈당하셨잖아요. 아니요. 탈당 의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 경상일보를 제가 어제 봤는데 경상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정가균 그 의원이 탈당하는 게 진짜 애당심인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근거를 단 게 그 탈당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직원들이 같이 탈당할까요? 그랬더니 나 금방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당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맥락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이 백지위임을 받았을 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메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정치 쇼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복잡해요. 뭐 개헌 관련 보고서 때문에 아주 또 양쪽에서 갈려가지고 막 그러질 않나.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긴급자담회에서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적폐라는 게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구상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발표, 권력 적폐청산 3대 방안이라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이번 그 비선실세 사태로 인해서 경호라든가 인사 모든 부분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혁해야 되고요. 국가정보원도 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국내적 의혹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상황들은 정말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도 그동안에 정치검찰로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양한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검찰 잘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사실은 미루면서 초반에 검찰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그런 행태가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 출신들 이 법조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근에 홍만표, 진승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법조계 출신들이 그런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개헌 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개혁해야 될 곳이 많다. 이렇게 앞서가는 주자라고 해서 거기에 편들고 당이 장악되는 세력의 모습들 이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의 경쟁이 펼쳐지는 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야당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우석 부장님.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지금 검찰, 청와대, 국정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의 공약들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일 거고 문재인 대표가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주자가 누가 돼도 이런 얘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담보되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질
바꿔줘야 하느냐. 그런데 시스템은 안 바뀌고 이 얘기를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광화문에 있는 청사로 가겠다. 직무실 옮기겠다. 예. 이거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개헌에 대해서도 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 온 이 좋은 분위기에서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하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진짜 지금 1등 주자로서 끝까지 이걸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 개헌의 로드맵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매달려 가지고 호도를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매일매일 쏟아지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